여섯 번째 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를 너무 귀여운 말이 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산타님. TV에서 봤던 분을 실제로 만난다니 너무 신기해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멋진 성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담도 폐쇄증 환우회의 신서윤 환아가 이렇게 카드를 보내줬어요. 어디 있을까요, 서윤이? 서윤이 어디 있어? 서윤이, 너무 귀여운 또 핀도 하고 왔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네, 바로 다음 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건의 내용입니다.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올해 시행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감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사연의 주인공. 네, 이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발언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즉석에서 써서 낸 건데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코넬리아 드랑즈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김시안의 엄마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많은 이제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데, 키우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아이를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이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정말 이 서비스를 이게 아마 만 7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너무 삶이 진짜 행복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엄마들 얘기 많이 들어봐도 눈물로 호소해도 이거는 안 된대요. 아이가 아무리 자신을 자해를 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도 좀 시간 늘려달라고 아무리 이게 연금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심사를 저희가 받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방학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서 저도 이의 제기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네. 하루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원이.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예. 모든 이제 장애 아이나 이 희귀 질환을 키우시는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예. 네, 그 어머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저희가 한 16개 정도 등급으로 나눠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활동 지원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 시간을 이용을 하게 돼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한 18시간? 아무튼 굉장히 16등급으로 합니다. 근데 장애인분들께서 그 등급 판정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 도구가 정확한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 장애인 그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하고 TF를 만들어서 장애인 활동 조사하는 거를 어떻게 개편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정확한 등급 판정이 되거나 등급에 맞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많이 지원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참 답답한 일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가 행정을 조금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데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데,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뭐 희귀 환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입니다. 요청인데 최대한 늘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예산에 가용한 예산을 좀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볼륨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세수를 사실 우리 선진국 비해서는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아서 조세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린데도록 선진국이 대개 한 224%, 우리가 지금 17%가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거 이제 원상 복구하고 조금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되고요. 지출 항목 중에서 불효불급한 곳, 좀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좀 골라내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좀 여력이 생기면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꼭 필요한 영역에 지출을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해보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금만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질병관리청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를 이제 바르게 생산해서 이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가 겪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를, 희귀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심층조사 항목에서 뭐 건강 상태 같은 기본조사 이외에 심층조사 항목에서 이제 간병, 돌봄, 혹은 이동과 교통, 뭐 정신과 심리 같은 부분들, 즉 직접적인 건강에 이제 외부에 있는 요소들, 사회적인 요소들을 심층 조사하고 있고, 그런 조사, 실태 조사 내용들은 잘 정리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정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TF가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실태 조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쓰겠습니다. 그리고 송혜리님 말씀 주셨던 이런 비급여 같은 부분들도 26년도 실태조사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들로 어떤 부분들을 곤란해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잘 조사해서 정리해서 정부 안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께 보낸 질문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곳이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활동 지원사 걱정 없이 가족이 아이를 제때 돌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네, 이쪽에 계십니다. 예,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펠람 맥더미드라는 극희귀 질환을 가진 이찬우의 엄마 김선명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11월에 시범사업이 종료 예정인 활동지원사 가족지원 제도를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제 아들 찬우입니다. 찬우는 극희귀 질환인 펠람 맥더미드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중복 1급 장애 아동입니다. 또한 퇴행성이 동반된 뇌전증, 만성 기도 폐쇄성 폐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등 29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외부 활동지원사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많은 희귀난치 아동들은 대부분 하나의 질환만이 아닌 복합적인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 지원사만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급 상황에서도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함께하는 선택이 아이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안정되고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 희귀난치 가족을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26년도 11월에 종료 예정인 활동지원사 가족지원 제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저희에게는 조금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 10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면서 가족 돌봄을 좀 사회 책임으로 넘기자라는 취지여서 활동 지원사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2년간에 운영했던 것들을 성과를 좀 분석하고 또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 연장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영역이던데 그런 거죠. 가족의 부양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 든 부모님, 나이 든 부모님을 부양, 보호하는 거는 자식의 의무니까, 요양보호사를 딸이 하면 안 된다. 딸이 하는 건 당연히. 근데 왜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모를 모시면 안 되나? 근데 그 시간 제한이 있죠.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대전제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누군가를 시켜서 장애인을 개호하는 일을 하는 건데, 부모가 하는 건 당연하니까 부모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만약에 버려지면 어떡하냐.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하면. 그러면 또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을 보호하면 돈을 받는데 내 자식을 하는 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결국 이게 개인들의 보호 의무, 부양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가 어느 정도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재정 능력에 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의제인데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모나 가족들의 부양도 국가가 보상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필요가 있겠죠. 뭐 부모가 능력이 전혀 안 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생계를 못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결국 국가의 보호 책임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능력과 관련이 있죠. 결국 어느 선까지 보호할 거냐, 여기까지만 할 거냐, 여기까지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이거는 국가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국가의 재정 능력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를 같이 부담해 줄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서구 유럽 선진국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유주의, 그야말로 초자유주의적인 나라로 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그럼 이게 시범 실시 기간이 지났으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26년 잠깐 10월까지 해본 거예요? 하는데요. 그 사이에 내년에 아마 아, 그걸 26년 10월. 예,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평가를 좀 해서 이걸 연장할지 제도화할지 아마 하는 걸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운영해본 결과를 좀 평가해보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장애인 기저귀 지원이 50% 되는데 다른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다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는 카드가 와 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같은? 네. 예. 또 제게. 제가 이제, 저희 환우회 대표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면서, 저희 그 환우회 회장님께서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혹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생기면 뭘 말할까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어 봤는데, 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그 간극 같은 건데, 결국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나, 아니, 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복지정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게 있죠. 그거는 그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결단이죠. 각각의 지방정부, 예를 들면 광역지방정부, 서울, 경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초지방정부인 구, 시, 군, 시군구도 있는데, 시군구나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어떤 추가적인 아니면 그 별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할 것인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결단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각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죠.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나빠져서도 안 되고 똑같이 좋아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방정부 수장을 잘 뽑으면 낭비 쓸데없는 데다 공사하거나 뭐 어디 빼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부패 이런 거 저지르지 않고 정말 효율적인 예산으로 잘 쓰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내죠. 사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시장, 어떤 뭐 구청장 또는 어떤 지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여력이 많습니다. 예산을 뭐 수조 원씩 매년 집행하기 때문에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지급하기 때문에 잘 쓰면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그거는 왜 다른 데는 안 하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냐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칭찬해 줘야죠. 그 어디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가셔서 이번에 내년에 선거 잘하라고 하십시오. 원래 저는 이제 김포에서 왔는데 김포도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서 저도 내병변인데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을 때는 안 됐는데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은 되는데 저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해주셨어요. 행동하는 시민이 시정을 바꾸셨습니다. 네, 주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4분 정도의 카드와 네. 또 건의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만나보겠습니다. 감사 인사가 도착했네요. 희귀질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연말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느 가족이실까요? 시우? 고맙습니다.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우.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건의입니다. 환자 동의하에 진료 과정에서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절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10살 박운찬의 아빠 박이철, 엄마 노은순, 동생 박예나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통령님을 먼저 만나 뵈니 벌써 큰 선물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으로 몸 여러 곳에 혹처럼 결절이 생기는 희귀질환입니다. 우리 운찬이는 뇌, 눈, 피부, 심장, 신장에 결절이 있고 뇌전증과 발달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종 제거, 뇌종양 제거 수술도 진행했었지만 질환 특성상 몸 전반에 계속 결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항문과 성기에도 결절이 생겼지만 관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막막하고 두려움까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다른 병원 공개 강좌에 참석했을 때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이 시작됐고 참여도 독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중 한 곳으로 진료를 옮겨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진료과를 다니면서 교수님과 신뢰와 기록이 오래 쌓인 주치병원을 옮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희귀질환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 부재, 데이터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희귀질환 가족들에게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만 합니다. 이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고 정보가 많이 늘어난다면 희귀질환의 치료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다른 희귀질환 가족들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질병청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 내용과 이제 일맥하는 얘기이죠. 저희가 이제 현재 이 수많은 희귀질환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 대학병원에 계신 연구자들이 이제 케이스들, 사례들을 모아서 또 연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방식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질병의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어렵고, 또 평균의 함정에 좀 쉽게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암 같은 질병이라면 병기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건강 상태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절실했고, 국가 암 등록 사업이라는 좋은 선험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좋은 선례도 있거든요. 국가의 암 정책이 아주 기반이 되는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지만 어쨌든 계속 노력해 와서 올해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등록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이게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기반으로, 전문 의료기관 기반으로 등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17개 전문기관이 지정돼 있어서 전체 대상군의 한 47% 정도의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부족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상급 종합병원 전체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가면서 이 대상을 좀 넓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생활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은 등록 사업을, 의료기관 기반의 등록 사업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환우단체 안에서도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생성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네, 이예준화나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건 감사 인사와 감사 인사 함께 있습니다. 또 건의가 있으신 분인데요. 아이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준이네 어디 있을까요?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감동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는 새 아이 아빠 이주혁입니다. 오늘 제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대통령님을 꼭 뵙고 싶다고는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희귀 안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중대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증과 임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국내에서도 유전자 세포 치료의 원천 기술이 있는데도 현행법에 막혀 기약 없이 첨단 치료를 기다려야만 했던 5년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환자 맞춤형 치료 재생 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암 등 다른 질환에도 희망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바이오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과 함께 이번에 유전자 세포 선도화 전략 사업과 환자 중심 재생 의료 임상 연구 예산이 2026년도 예산으로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을 때 저희 가족과 많은 하나 가족들이 감격을 받아 울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했고 정부가 앞으로 재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남은 과제는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첨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이수진 의원님의 첨생법과 함께 국회 복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전자 세포 치료 관련 인프라와 환자 중심 임상 연구가 잘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막내 아이는 신생 안저 검사를 풍만병원에서 빠르게 해서 적절하게 수술을 해주어 실명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선별검사 및 영유아 검진에서 신생아 안저검사, 담도 폐승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카드 보급, 그리고 근육병 아이들을 위한 검사, 실시, 저인상 효선증 발견을 위한 구강 검진을 지금 있는 재원과 그 여러 가지 민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과 그 가족이 겪게 될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또 다른 가족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을 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그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는 이제 첨단 재생의료 치료로 좀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법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이미 도입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건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제 급여가 돼야 되는 게 있고 아직 도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세포 치료를 통한 유전자 치료는 첨생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유전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거는 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임상 연구하는 연구비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더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희귀질환을 신생아나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치료할 수 있으려면 검진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몇 가지 검사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나 난청 검사 같은 거는 신생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가에 대한 거는 조금 판단하는 기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검사법이 정확하냐, 또 비용도 따져봐야 되고 또 이후에 치료법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를 좀 주신 거 포함해가지고 수요를 좀 파악해서 이걸 국가 검진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전문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거나 답변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질병관리청에는 연구기관이 소속기관으로 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80년 역사가 있는 연구기관이 저희 청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국가 줄기세포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을 이제 중추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인데 또 내년에는 저희가 희귀질환 환자에서 유래한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그 뭐랄까요 신약 후보 물질을 10종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또 저희 청은 희귀질환에 대해 연구하는 소속기관도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본청도 있어서 본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교수님들과 계속 네트워킹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의료진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던 일인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연계해서 유전자, 전장 유전자 분석을 하고 거기서 진단명을 밝혀내고 치료를 빨리 도입해서 과거에는 몇 주 걸리던 것들을 일주일 이내에 진단명을 의사가 알게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확대해서 대상되는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카드가 제 손 안에 있는데요. 희귀질환자의 정책을 잘 총괄해 주시고 또 희귀질환 맞춤형 복지 향상을 시켜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앞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성 이형양형 선천성 수포성 표피방위증 환자 권세론입니다. 2003년생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학번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찬바람에 맞서며 대통령님과 함께 했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부로 산타를 다시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아형의 환자 대부분은 사춘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환우들을 생존자라 부릅니다. 같은 질환의 환우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우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희귀질환자 가족들은 모두 다음엔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저는 생존자 중에서도 정말 선택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쏟으시겠지만 부모님은 정말 365일 24시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피부 드레싱과 특수 시기 그리고 밤새 가려움에 시달리는 저를 케어하시느라 한 번도 통잠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와 병원 등 모든 외출의 수행기사를 하느라 수차례 이직과 전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늘 거부당했기에 학습 또한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희귀질환자지만 장애인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학교 측과 교육청에 항의와 읍소를 하는 일도 역시 온전히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입안의 상처가 결국 암으로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 이곳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희 가족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희귀질환을 가진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절절한 말씀이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분 말고 더 하실 얘기 있는 분은 없나요? 정리 삼아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암이에요? 침샘암입니다. 침샘암? 일종의 무슨 유전적 질환이 있다고 했나요? 수포성 표피박리증입니다. 피부질환입니다. 피부 질환인데 그거와 침샘암이 또 관계가 있어요? 입안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처가 생기면서 이게 암으로 발병했습니다. 어쨌든 잘 치료받고 완쾌되길 바라고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참 많죠. 예를 들면 질환도 있겠고, 삶의 조건 또는 뭐 노동 조건, 뭐 온갖 어려운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권세돈 대학생 혼자만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류는 다르지만 또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들 또는 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또 이겨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또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하는 게 우리 국가 공동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세돈 학생도 세금도 열심히 내잖아요. 권세돈 학생. 음료수 사 먹으면서도 세금 내고 과자 사 먹으면서도 세금 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숨이 콱 막혔어요. 주어진 짧은 시간이고 저한테 주어진 고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권세론 학생도 꼭 완치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써내지 않은 뭐 할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혹시 현장에서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건의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경청할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세브란스 곤약별 희귀질환센터 사업 단장 강우철입니다. 먼저 여기 저희 환자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환우들 얘기를 들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선물이 그 같습니다. 그 희귀질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복지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도 있고 또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대증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사실 이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진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법들이 다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은 그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반면에 이 질환에 대한 완치를 목적으로 한 어떤 유전자 치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주 산업계의 AI만큼이나 핫 이슈인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도 지금 복지부 질병청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전자 치료 중에 급한 이런 유전자 치료들은 큰 국가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그 저변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이런 희귀질환 각 질환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N of 1이라는 그런 임상 치료까지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은 그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도 이 환자들이 한 몇 달이나 1년이나 2년이 있으면 이미 많이 나빠져서 그때 유전자 치료를 하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치료제들이 아직은 식약처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환자에게 적용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어서 부작용 정도를 우리가 스크리닝 선별을 한다면 빨리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식약청장님도 계시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약처장님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실 내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약처 업무보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약처가 심사 속도가 느리다는 게 굉장히 이 현장에서는 어려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월에 대통령님께서 식약처의 심사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부터 식약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신약 심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금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제를 국민께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리 삼아서 이 말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어디서 보니까 희귀질환 치료약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을 이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 식약처 산하에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가 있어서요. 이 희귀질환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에서 의약품을 긴급 도입 형태로 또는 자가치료용 형태로 공급을 받으시는 그런. 지금 연구개발 생산을 민간 연구기관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개발은 아마 복지부에서 하실 거지만 외국에서 희귀의약품 치료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를 다 외국에서 공급하는 건 이제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그건 뭐 나중에 우리끼리 할 얘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연간 그 치료약 금액이 뭐 거의 1억에 육박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질환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이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에게 연간 그때 보니까 1억 가까이 되고 이럴 경우에 뭔가 다른 수를 내야지. 예를 들면 민간에 계속 맡겨놓으면 뭐 그것만 해도 꽤 괜찮은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어서 공공적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희귀질환 그 치료제를 긴급 도입을 하는 게 95품목이 있고 95품목을 14,000건을 이제 1년에 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긴급 도입을 95품목을 해도 거기서 보험 약가가 되는 건 1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환자분들께서 긴급 도입하실 때 보험 약가까지 조금 더 늘려달라는 제안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식약처도 매년 지금 19개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한 5개 그렇게 해서 계속 보험 약가를 좀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절실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식약처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간담회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좀 많이 넘겨서. 그러면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하여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이긴 한데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많이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완화하고 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주어진 책무니까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방법들을 최대한 연구하고 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희귀질환 극복의 길에 대통령님께서 고민하고 경청하고 또 같이 협업하면서 알아보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오늘의 동행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등불이 되고 또 더 나아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